여러분, 지금도 올리브유를 뜨거운 팬에 바로 붓고 계신가요? 왜 아무도 이 위험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식품업계에서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사용하는 그 올리브유가 오히려 혈관을 막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습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올리브유를 쓰는데도 혈관 수치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빵에 곁들일 때는 괜찮은데 밤에 한 스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할까요? 왜 냉장고에 두었는데 향이 금세 탁해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대한민국 시니어분들 중 10명 중 8명이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면 시중 올리브유의 30%가 표시된 품질에 미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쓰던 그 제품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절대 안 알려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산패된 올리브유가 혈관에 쌓이는 과정을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건 국내 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160도 이상 가열 시 올리브유 속 폴리페놀 성분이 80% 이상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좋은 기름이라고 믿고 매일 뜨거운 팬에 넣었던 그 순간 이미 도구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중해 식단과 지방 산패 과정을 연구해온 식생활 과학 박사 이도현입니다. 수천 명의 생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올리브유가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하고 확인한 결과 단 3가지 습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제 방법대로 2달만 실천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성호 어르신은 나빠지던 혈관 수치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단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약값을 절반으로 줄이는 올리브유 사용법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주변 부모님,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꼭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혈압이 높아진 뒤부터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브유를 올리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좋은 기름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들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래요. 게다가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우선 사용법부터 살폈습니다. 기름병을 열어두고 싱크대 위에 두셨더라고요. 그것도 창문 옆이었습니다. 햇빛과 온도에 노출되어 이미 산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향을 맡아보니 과일 향은 사라지고 기름 냄새만 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스푼씩 드셨다고 하셨어요. 이건 명백히 과량이었습니다. 그 후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고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에 소량만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하루 한 스푼으로 줄이고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권했죠. 2달 뒤 다시 만났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색도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단순히 사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기름도 잘못 쓰면 몸에 부담이 되고 제대로 쓰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사실을 아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뒤에 나올 올리브유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올리브유와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팬을 달궈 놓고 올리브유를 바로 붓습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동작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국내 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올리브유 속 폴리페놀 성분이 80% 이상 파괴된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핵심 성분인데 뜨거운 열에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최성호 어르신은 늘 볶음 요리에 올리브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건강한 기름이니까 많이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혈관 수치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셨죠. 알고 보니 매번 뜨거운 팬에 기름을 먼저 넣고 조리하셨던 겁니다. 기름은 이미 산화가 되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연기가 날 정도로 다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부으면 그 순간 영양소는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은 약불에서 천천히 드거나 아예 조리 마지막 단계에 소량만 넣으세요. 완성된 요리 위에 살짝 뿌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튀김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요리할 때 언제 기름을 넣으시나요? 만약 팬이 다궈지고 나서 넣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올리브유의 효능이 살아납니다. 올리브유는 산소와 햇빛을 만나면 정말 빠르게 산패합니다. 산패라는 건 기름이 산화되어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스페인 마드리드 영양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직사광선에 노출된 올리브유는 단 2주 만에 산화지수가 3배나 상승했습니다. 2주면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싱크대 위, 그것도 창문 근처에 올리브유를 두고 쓰십니다. 김정순 어르신도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편하게 쓰려고 싱크대 위에 두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향이 탁해지고 맛도 이상해지더래요. 산패가 이미 진행된 거죠. 산패된 기름은 먹어도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에 나쁜 물질을 쌓이게 만들어요. 좋은 기름을 사도 보관을 잘못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세요. 뚜껑은 사용 직후 바로 닫아야 합니다. 공기와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냉장 보관은 기름이 굳을 수 있으니 상온 보관이 더 적절해요. 혹시 집에서는
올리브유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만약 불 근처나 창가에 있다면 지금 즉시 옮기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분명히 건강한 기름이지만 지방은 지방입니다. 칼로리가 높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2스푼 이하가 적당하다고 권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과하게 드십니다. 한도현 어르신은 아침마다 올리브유를 한 컵씩 마셨다고 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공복에 한 컵씩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소화장애가 생겼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도 나더래요. 몸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지방을 소화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샐러드나 채소 요리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적게 먹는 게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담석이나 췌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혹시 너무 많이 쓰고 계시진 않나요?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재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과 유제품을 동시에 많이 먹으면 열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체중과 혈당도 함께 올라가죠. 지중해 식단 연구에서도 과도한 조합은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윤영숙 어르신은 아침마다 플레인 요거트에 올리브유를 듬뿍 넣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복부팽만이 심해지고 소화가 안 되더래요. 알고 보니 요거트 자체에도 지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올리브유까지 과하게 넣으니까 몸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지방과 지방의 조합이 과하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요거트에 넣으실 거면 한 티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혹시 올리브유를 유제품에 넣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중의 일부 제품은 진짜 올리브유가 아니라 정제유가 섞인 혼합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제품은 폴리페놀 함량이 표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가짜 올리브유를 먹으면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죠. 이남호 어르신은 가격만 보고 선택하셨어요. 시장에서 아주 저렴한 제품을 사셨는데 집에 와서 써보니 향도 없고 맛도 밋밋하더래요. 알고 보니 혼합유였던 겁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기가 없었어요. 색도 너무 투명하고 물처럼 맑더래요. 진짜 올리브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를 살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표기를 확인하세요. 색이 너무 투명하거나 냄새가 전혀 안 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녹황색을 띠고 은은한 과일 향이 나야 정상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혼합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생산 과정이 까다롭고 원가가 높아요. 너무 싼 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리브유 구입 시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가격만 보지 마시고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원산지, 제조일자, 성분 표시를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름은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밤늦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줘요. 한국식생활학회 보고에 따르면 지방 섭취 시점이 늦을수록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는 소화와 대사 기능이 느려지거든요. 황미자 어르신은 잠자기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드셨어요.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소화불량이 생기고 속이 더부룩하더래요. 밤에 기름을 먹으니까 몸이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거예요.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지방 처리 능력도 떨어집니다. 올리브유는 오전이나 점심 식사 때 채소와 함께 드세요. 그래야 활동하면서 에너지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공복이라도 늦은 밤은 절대 피하세요.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언제 주로 드시나요? 만약 저녁 늦게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아침이나 점심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시간대를 바꾸는 것만으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올리브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열보다 생으로 섭취할 때 영양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열을 가하면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조리용보다는 곁들이기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 요리하는 것도 피하세요. 열과 빛이 함께 작용하면 산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방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샐러드나 삶은 채소 위에 살짝 뿌려 드세요. 빵에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완성된 요리 위에 마무리로 뿌리면 향도 살아나고 영양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여러분은 볶음용보다 곁들이기로 써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만 바꿔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맛도 훨씬 부드럽고 향긋해요.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됩니다. 비타민 A나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들이죠.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이런 영양소의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채소만 먹는 것보다 영양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채소의 수분이 너무 많으면 기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채소를 살짝 물기를 빼고 드세요. 데친 채소에 올리브유 한 스푼과 소금 약간만 곁들이면 정말 맛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인 식사가 됩니다. 어떤 채소에 올리브유를 곁들여 드시나요? 다양한 채소로 시도해보세요. 시금치, 케일, 양배추 모두 잘 어울립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더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방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 섭취량이 많은 식단을 드신다면 올리브유는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셨다면 올리브유는 반 스푼만 사용하세요. 이미 단백질 식품에도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계량 스푼을 사용해서 일정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대중으로 따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한 스푼이 대략 15ml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혹시 올리브유를 눈대중으로 따라 쓰시나요? 정확한 양을 지키는 것도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작은 계량 스푼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은은한 과일 향과 살짝 쓴 끝맛이 있습니다. 풀향이나 허브향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올리브유의 특징입니다. 냄새가 전혀 없거나 기름 냄새만 나면 산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혼합 유일 가능성도 있어요. 투명하고 맑기만 한 것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향을 먼저 맡아보세요. 신선한 풀이나 과일 향이 나야 좋은 제품입니다. 맛을 보실 때도 입안에서 약간의 알싸한 맛이 느껴져야 해요. 너무 순하고 밋밋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리브유 향을 구분해 보신 적 있나요?
다음에 사실 때 꼭 확인해 보세요. 향만 제대로 확인해도 가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열과 빛에 정말 약합니다. 가스레인지 근처나 창가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열기가 계속 전달되면 산패가 빨리 진행돼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이 기름 분자를 변형시켜서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싱크대 위에 두시는데 그게 가장 나쁜 위치예요. 서늘한 찬장에 두고 사용 후 즉시 뚜껑을 닫으세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개봉한 올리브유는 석 달 안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오래 두면 아무리 잘 보관해도 산패가 진행됩니다. 혹시 지금 올리브유를 불 옆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자리를 옮겨보세요. 어두운 찬장, 안이 최고입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이나 고추를 담가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습기가 있는 재료를 넣으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어요. 특히 마늘은 보툴리누스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허브나 마늘을 넣고 싶으시다면 완전히 말린 재료만 사용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다 쓰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쓸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레몬즙과 함께 드레싱을 만들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집니다. 발사믹, 식초와 섞어도 좋아요. 견과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샐러드에 뿌리고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통곡물 빵에 올리브유를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가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만의 올리브유 활용법이 있으신가요? 다양하게 시도해보시면 더 즐겁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만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응용해보세요. 개봉 후 보관 기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개봉 후 석 달이 지났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고 계속 쓰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작은 용량으로 자주 사는 게 큰 용량 하나를 오래 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 습관만 조금 바꿔도 혈관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리브유의 잘못된 사용 습관과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선택하시지만 정작 사용법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사셨어도 사용법이 틀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뜨겁게 아무데나 두는 것이 잘못된 상식이라면 적게 낮은 온도에서 어둡게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같은 올리브유를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염증과 체중 증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나쁜 물질을 쌓이게 합니다.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도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쓰면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소화가 눈에 띄게 편안해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고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사용법만 바꾸고 몇 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세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올리브유 쓰는 방법만 바꾼 건데 말이죠. 김정순 어르신도 2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최성우 어르신도 혈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올리브유를 조리용이 아닌 곁들이기로 바꾸기. 이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내일 아침 샐러드 한 접시 위에 한 스푼만 뿌려보세요. 몸의 가벼움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보관 장소를 점검하세요. 지금 올리브유가 불 옆이나 창가에 있다면 당장 옮기세요. 어두운 찬장, 아니 가장 좋습니다. 뚜껑도 사용 후 바로 닫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올리브유의 수명을 몇 배로 늘려줍니다. 2주만 제대로 보관해도 향이 얼마나 다른지 느끼실 겁니다. 양도 확인해 보세요. 하루 2스푼 이상 쓰고 계셨다면 줄여보세요. 적게 써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쓰는 게 몸에 더 좋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세요. 향을 맡아보고 색을 확인하고 제조 일자를 꼭 보세요.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을 덜 써도 풍미가 살아나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뿐만 아니라 다른 기름들도 어떻게 활용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레시피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올리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